네, 안녕하세요. 세계금융연구원 조용센터장입니다. 이제 탄핵 국면이 피크를 찍고 좀 내려가면서 시장 분위기가 아무래도 조금 경제적인 매크로 쪽에 조금은 더 집중이 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특히 미국 증시 어제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됐고 예상치보다 조금은 높게 나왔어요. 조금은 증가를 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고 시장은 어떻게 보면 조금은 더 반등세,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조금은 더 이어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과 달리 오히려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견조한 경기 지표가 오히려 조금 안 좋은 뉴스로 작용을 하면서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내년에 좀 후퇴되는, 그럴 수 있겠다라는 시장의 시각이 돌면서 어떻게 보면 어제 주요 미국 3대 지수는 일제히 조정을 보였고, 꽤나 강력하게 차익 매물이 좀 나온 지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최근에 떠들썩했었던 가상화폐,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약간의 조정이 좀 나왔고, 그로 인해서 한국 증시도 오늘 어떻게 보면 약간은 걱정 아닌 걱정을 할 수 있을 법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왜냐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글로벌 위험자산 성격의 악화, 투심 악화 이런 거는 또 곧장 또 반영이 되잖아요. 최근 들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내 증시 오늘 또 빠지는 게 아닌가라는 약간 우려 아닌 우려를 좀 가지고 있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반등했습니다. 1% 이상 반등을 해줬고, 어떻게 보면 어, 미국 증시 그리고 가상화폐에 많이 몰려있던 자금들이 밸류 부담이 좀 낮은 증시들, 특히 중국이라든지 한국, 대만 같은, 그러니까 아시아 신흥국 쪽으로 약간 자금 이동이 좀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꽤나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왔고, 그 중에서도 오늘 주도주 역할을 담당했었던 거는 다름 아닌 완성차, 그리고 주요 IT 기기 쪽 LG전자 같은 종목들도 5%가 넘게 오르고, 완성차와 IT 기기들이 많이 올라오면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 그리고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오른 것을 보면 확실히 시장은 오늘 제조업 기반으로 매수세가 강하게 좀 유입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중에서도 완성차들의 모습들이 너무 좋았고, 미국의 소매 판매 증가, 그러니까 미국의 경기는 계속 좋습니다. 계속 좋고, 지금 전망치 나오는 것들은 내년에도 계속해서 유의미한 소매 판매 지수가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게 지배적인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 말은 즉 내년까지는 미국의 경기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게 월가의 지배적인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한국 증시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파악해서 좀 들여다볼 수 있는 면들은 결국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국내 제조업들, 당연히 눈에 불을 켜고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내년 한국 증시의 시간이 온다면, 한국 증시의 사이클이 온다면 관련한 종목들, 관련한 산업군들을 기반으로 해서 주도주가 잡힐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이 되어 왔었고, 그 밖에 SK하이닉스가 쉬어갔었던 요 시기 때 어떻게 보면 고려아연부터 시작해서 코스닥의 알테오젠, 그러니까 약간은 밸류에이션 기반으로 종목군들이 올라오는 것들이 아니고 대다수가 그냥 모멘텀 기반으로 종목들이 많이 주도주군들이 형성이 되었었잖아요, 그동안. 근데 이제는 좀 그 판이 바뀔 만한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지표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미국의
소매 판매 지수 그리고 내년 2025년 미국의 경기 상황들을 체크해 놓고 봤을 때는 더욱더 오늘 시장에서 많은 힌트를 전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공략주를 찾을 때 역시도 관련한 부분들을 토대로 많이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도 미국 북미 관련해서 북미 지역의 수출을 많이 집행이 되고 있는 그러한 산업들, 종목들에 대해서 계속 주의를 강조드렸고 오늘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 맥락이에요. 결국에 당분간 경기가 가장 좋고 앞으로도 최소 향후 2, 3년여간은 미국의 거의 뭐 독주 체제가 계속해서 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출을 계속해서 좀 더 확대할 수 있고 더 수익성을 많이 땡겨올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들이 조금은 더 우세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공략주 역시 관련한 포인트에 초점을 맞추고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지금 보고 계신 첫 번째 종목. 오늘 두 종목 가지고 왔고요. 첫 번째 종목 바로 기아입니다. 기아는 뭐 워낙에 익히들 아신 종목이기 때문에 뭐 부연 설명은 사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어떻게 보면 이미 한국 내에서는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가 좋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11월 현대 기아차의 미국 판매 대수를 놓고 봤을 때, 미국의 경기가 너무 좋구나. 그리고 특히 한국의 완성차 기업들의 북미 실적은 쉽게 꺾이지 않는구나. 물론 내수는 좀 꺾이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환율이 지금처럼 올라오는 상황 속에서 북미 지역에 대한 수출이 꺾이지 않는다. 이거는 완성차 입장에서는 뭐 물론 단기적일지 몰라도 당연히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중요한 거는 현대차 8% 전년 대비해서 8% 증가했고 기아가 20%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물론 신차 효과가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올 한 해를 틀어서 보면 연봉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기아는 오늘 이렇게나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요. 기아 같은 경우는 2024년도 한 해 동안 불과 지금 1.8% 정도밖에 상승률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이 시점으로 6.39%가량 올라왔거든요. 물론 이 두 종목의 희비를 가른 요인은 당연히 주주 환원 정책에 따른 부분들이 가장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로 인해서 약간의 시세가 좀 벌어지는 측면이 있었지만 결국에 주가는 실적으로 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 지금 이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모멘텀들이 약간은 지는 상황이고 반대로 이제는 정말 수익성 더 나아가서 북미 시장에 대한 침투력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주가에 더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현대차와 기아 중에서 한 종목을 선택하라고 하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지금 북미 시장에서 점유율을 계속 높여가고 있고 브랜드 이미지 역시도 나쁘지 않은 물론 뭐 한 몸이지만 현대차나 기아나 똑같은 회사지만 그럼에도 상승률 측면에 있어서 봤을 때는 오히려 기아가 조금은 탄력적인 흐름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현대차보다는 기아 쪽에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서 일단 오늘 공략주 첫 번째 종목 기아를 가지고 왔고요. 두 번째 종목은 파마리서치라는 종목입니다. 너무 많이 올라서 어떻게 보면 조금은 부담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지난번 유튜브 촬영에서 추천주로 안내를 했었던 휴젤과 마찬가지 맥락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파마리서치가 과거 엄청난 매출 그리고 이익 성장에도 과거에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10배 중반대의 멀티플을 부여받았었던 이유는 아무리 잘해봐야 결국 내수 한정이었고 그 내수 한정이라는 것은 곧 성장에 대한 캡이 씌워진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올 상반기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8월부터 시세가 나오기 시작한 그 이전에 멀티플이 10배 중반 정도밖에 부여되지 않았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이유였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서야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는 하반기서부터 본격적으로 해외 쪽에서 매출이 잡히기 시작했고 뭐 태국뿐만 아니라 태국 수출 그리고 해외에서 화장품 반응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북미 지역에서까지도 트렌드가 확장되고 있는 상황. 올해 초부터 전역에서 지금 파마리서치의 주요 파이프라인들이 꽤나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제가 지난번에 휴재를 통해서 말씀드렸었던 바가 있는데 고령화 시대에 접어듦에 따라서 결국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업종은 당연히 피부과 영역에 관련한 기업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피부과를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가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상태고 비단 한국뿐만이 아니고요. 고령화 시대에 접어듦에 따라서 우리가 받는 피부 시술에도 계속해서 더 많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결국 그러한 맥락에서 실적이 집계되고 해외에서도 고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파마리서치의 지금 행보들 다 최근에 많이 올라온 것처럼 보이겠지만요. 결국 내년 포워드 PER 기준으로 보면 23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결코 저평가 영역에 또는 고평가 영역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가 적정 주가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최근에 코스닥 시황 분위기 자체가 모멘텀으로 올랐었던 종목들이 내려오기 시작했고 반면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무언가 매력도가 생기는 종목들이 반대로 올라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선두주자격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한 종목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약간 성장성에 대한 포인트를 갖추고 있고 밸류에이션 측면에 있어서도 부담스럽지 않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좀 장기 추세에 있어서 꽤나 코스닥을 이끌어갈 만한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코스피에서는 대표적으로 기아를 가지고 왔고요. 코스닥에서는 파마리서치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두 종목 모두 좋은 종목이니까요. 한번 잘 복귀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